안녕하세요. 저는 우주라고 하고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광고 플랫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업무에 참고할 문서들을 찾다 보면 히스토리 파악이 안 되는 문서도 있고 내용이 이어지지 않는 문서도 있고 하다 보니 이런 문서화 같은 걸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를 좀 공유해 볼까 해서 세션을 준비하게 됐고요. 사실 어찌 보면 글은 가장 친숙한 표현 수단이지만 이게 또 실제로 잘하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션 주제로 테크니컬 라이팅을 여러분, 방금 제가 세션과 저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저 사람은 뭘 말하고 싶은 거지? 그렇습니다. 제 표정과 목소리, 제스처 등의 다양한 수단을 갖춘 상태에서도 표현력이 부족하면 청자에게 내용 전달이 어렵습니다. 만약 방금 전에 텍스트로만 저를 소개했다면 어땠을까요? 독자는 필자의 의중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예시로도 알 수 있는 것은 글을 쓰는 것은 쉽지만 글을 더 좋게 쓰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글을 독자에게 더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제가 여러분들과 이 세션에서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그러면 시작에 앞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테크니컬 라이팅이 무엇이고, 왜 하고, 왜 못했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세션을 진행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개발 1팀의 우주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 세션은 테크니컬 라이팅이 무엇인지를 잠깐 나누어 보고 어떤 대원칙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대원칙에 따른 상세 원칙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드릴 겁니다. 그 이후 5가지 팁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테크니컬 라이팅에 대해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기술 문서를 포함한 다양한 문서를 작성하시면서 테크니컬 라이팅을 적용해 보셨나요? 제 경험상 대다수 분들의 대답은 X였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른다, 바쁘다, 귀찮다 라는 비슷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유가 테스트 코드 작성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 중요성 또한 테스트 코드와 비슷합니다. 여건이 되지 않는다라고들 하지만 중요한 기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테크니컬 라이팅이 왜 중요한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봤어요. 아무리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도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독자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양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공학자들에게는 글 못 쓰는 공돌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이미지를 벗어날 때가 지났죠. 나를 위해, 상대를 위해. 이미 테크니컬 라이팅을 위한 기술이나 원칙을 설명하는 훌륭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개발 기술도 아니고 재미도 없다고 느껴서 후순위로 미뤄졌죠. 그래서 공돌이의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더 쉽게 와닿을 수 있는 예시를 가지고 테크니컬 라이팅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테크니컬 라이팅의 상세 원칙들을 하나씩 설명드릴 건데요. 그 전에 대원칙을 먼저 공유하면서 여러분들과 컨센서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정보를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테크니컬 라이팅은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알아야 할 내용을 쉽게 알려줘야만 합니다. 또한 독자 N명의 시간 대신 나 하나의 시간을 더 할애할 것이라는 2개의 큰 대원칙을 가져갑니다. 이 2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상세 원칙은 위키백과 구글 테크니컬 라이팅 코스 등에서 발췌한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제가 정리하고 일부 추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글쓰기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글을 쓰기 전 단계, 글을 쓰는 단계, 검토 단계. 다시 말해 글쓰기의 전, 중, 후로 나뉩니다. 원칙들이 되게 많아 보이지만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많은 원칙들이 익숙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은연중에라도 적용해봤던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원칙들을 실예시를 제시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글을 쓰기 전에는 간단하게라도 어떤 내용을 어떻게 쓸지 계획을 정리합니다. 2번째 대원칙인 나의 시간을 더 할애한다가 있었죠. 계획된 글쓰기는 잘 짜여진 글이 되고 이것은 이해를 쉽게 하고 읽는 시간을 줄입니다. 가장 처음으로는 어떤 글을 쓰는지 주제를 명확히 합니다.
목표로 하는 글은 시나 산문이 아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어떤 주제를 왜 작성하는지, 어떻게 설명할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래 예시는 제가 지금 발표하는 주제를 예로 들었습니다. 좀 긴 예시들이 나올 경우 일시 정지한 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독자를 파악합니다. 내가 작성하는 글을 누가 읽을 것인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독자에 맞는 내용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독자는 그 정보를 100%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아까 테크니컬 라이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했었죠. 작성하려는 글의 설명 수준을 결정할 수 있게 대상 독자를 선정하세요. 본 슬라이드에 독자를 몇 가지로 분류했고 예시를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독자가 이 글을 읽고 나서 어떤 정보를 습득해야 하는지도 함께 정리해 주세요. 목차 구성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목차를 구성합니다. 글의 주제를 선정하고 독자를 파악했다면 어떤 구조로 전달할지를 고민합니다. 목차는 깔끔한 글을 위한 뼈대입니다. 글이 난잡하지 않고 일직선으로 뻗게 합니다. 오른쪽 예시는 제 발표 자료의 내용을 예시로 만든 목차입니다. 또한 정리된 목차에 어떤 내용을 작성할지 간략하게 코멘트를 작성합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작업해두면 글을 작성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문서의 전반적인 뼈대가 세워졌으니 내용을 작성해야겠죠. 철근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듯 목차 위에 글을 집필합니다. 본격적인 테크니컬 라이팅에 해당되고 다양한 원칙들 중에서 제가 선택한 8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두 가지 구성은 결론을 스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려는 핵심을 독자에게 먼저 인지시키고 이후에 보충 내용을 서술합니다. 독자는 결론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올 내용을 이해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문서 어디에도 스펙타클한 반전은 필요 없는 거죠. 따라서 핵심을 먼저 작성해 주세요. 일관성 유지는 독자가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의 단어는 글 전체에서 하나의 표현으로만 이루어져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긴 시간에 걸쳐 글을 나눠 쓸 경우 자주 발생하는 케이스인데요. 정보 전달 글의 특징은 독자가 처음 접하는 용어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용어를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한다면 독자 입장에서는 암호문이 됩니다. 아래 예시는 PC라는 단어를 본체, 컴퓨터, PC라고 섞어서 표현하였습니다. 마치 세 가지의 새로운 개념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수정한 내용에서는 PC라는 하나의 표현으로 통일했습니다. 하나의 문장이 길어지면 문장의 호흡이 길다라고 표현합니다. 독자는 긴 문장을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분해해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문장을 짧게 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사어구나 형용사 사용을 줄여서 문장 자체를 간결하게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아래 예시는 개발자가 기계식 키보드를 선택할 때를 가정해서 만든 예시인데요. 예시를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호흡이 긴 문장이라는 부분에 집중해 주세요. 독자가 문장 사이를 쉬어갈 수 있도록 개선 부분과 같이 중간중간을 끊어주면 됩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글에서 하나의 긴 문단보다는 개조식 표현이 깔끔합니다. 이전에 간결한 문장을 사용한다 해서 수정한 내용은 수정 전보다 간결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단은 길게 늘어져 있죠.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문장이 많아서 복잡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용도 더 줄이고 개조식으로 변경해 보았습니다. 한국어는 능동형 문장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영문에서는 수동태 표현도 자연스럽지만 한국어 문장은 수동태로 표현하면 번역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 내가 주체가 돼서 로그인을 해야만 설정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라고 주체와 행동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죠. 인간의 뇌는 부정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강조하는 효과가 돼요. 그래서 긍정문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 더 전달력이 좋습니다. 우리가 코드에서도 부정연산자를 사용하면 코드 읽는 게 더 어려워지잖아요. 글도 동일합니다. 독자가 읽는 동안 연산을 한 번이라도 줄이게 만드는 거죠. 또한 이중부정은 긍정형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중부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같은 내용인데도 표현에 따라서 독해 난이도가 바뀝니다. 추가 예시에서는 간결한 표현, 능동형, 긍정형 문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상에서는 대명사를 남용해도 거리낌이 크게 없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명확하고 눈높이가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글에서는 설명했던 개념, 특정 대상, 행위 등을 치환하거나 생략하면 누가 누구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지 헷갈리게 됩니다. 속이 답답해지는 예시를 한번 볼까요? 독자는 수정 전에 문장을 읽을 때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을 찾기 위해 문단의 처음 혹은 이전 문단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잘못된 콜스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명사 사용을 피하고 명확한 대상을 지칭하도록 수정하시면 됩니다. 사실 글을 잘 정리하면 시각적 요소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기술문서나 정보 전달 글에는 시각적 요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 내용에 순서 정보, 수치 데이터, 이미징이 필요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인데요. 예시는 배치 잡들의 의존 관계를 글 대신 플로우 차트로 변경한 것입니다. 본문을 다 작성했다면 마지막으로 검토를 합니다. 내 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는 게 어려워지는데요. 그래서 검토 단계가 필요합니다. 검토할 때는 쓰기 전 단계에서 고려했던 것과 테크니컬 라이팅의 원칙이 잘 적용됐는지를 확인합니다. 가장 먼저 내용 흐름을 확인합니다. 서론에는 이 글이 작성된 이유와 어떤 내용에 대해 작성할지 충분한 설명이 있는지, 본론에는 각 문단의 내용이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에 맞는 내용인지를 확인하세요. 만약 맥락에 어긋난 내용이 있다면 수정해 줍니다. 그리고 결론에는 이 글이 작성된 이유가 간략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가 결론만 보고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용어 혹은 표현이 일관되지 않으면 이해에 방해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너무나 당연한 사항입니다. 바로 전과 유사하게 잘못된 표현을 수정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타만 잘못된 표현이 아니라 문단의 흐름에 맞지 않는 문장 또한 잘못된 표현입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은 이해가 덜 되겠지만 흐름이 이상한 것은 이해를 어렵게 만듭니다. 해당 문장이 없어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면 과감히 제거합니다. 우리가 코드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변수는 제거하는 것이 더 좋잖아요. 그렇듯 이런 문장은 고민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제거합니다. 너무 잡다한 용어가 난무한 건 아닌지, 약어를 사용할 때는 충분히 설명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필요하다면 용어집을 아래 예시와 같이 별도로 정리해주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검토를 쉽게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구두로 읽어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읽을 때는 자연스럽던 게 구두로 읽어볼 때 어색해질 수 있어요. 문장의 흐름이나 문장 성분의 호응이 어색한 것들인데요. 이런 부분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제 스크립트 또한 구두로 읽었을 때 어색한 부분이 계속 발생해서 이 단계를 반복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읽다 보면 숨이 차는 문장도 있을 거예요. 이건 호흡이 긴 문장이기 때문에 간결한 문장의 원칙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글쓰기의 한 사이클이 끝났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원칙들이에요. 처음에는 너무 많은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듣고 나면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봤던 방법들이라고 생각되실 거예요. 이제 이 원칙들을 각 잡고 실제 글쓰기에 적용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글이 다른 독자를 위한 이상적인 글로 재탄생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5가지 정도의 팁을 담은 부록입니다. 한 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제의 코드가 레거시가 되듯이 어제의 문서도 레거시가 됩니다. 만약 내용에 변화가 있다면 문서를 갱신합니다. 다음으로 한 문서에 모든 걸 담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모놀리식 어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쪼개듯이 문서도 쪼갤 수 있습니다. 한 문서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 하지 말고 도메인별, 계층별로 분리해 주세요. 또한 레퍼런스 주소는 꼭 대체 텍스트를 같이 넣어주세요. 만약 링크가 깨졌을 때 독자가 해당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입니다. 올바른 조사를 사용하면 글이 자연스럽게 읽힙니다. 영어 단어 뒤에는 읽을 때 자연스러운 조사를 사용하면 되고요. 괄호 뒤에는 괄호 이전 단어에 해당하는 조사를 사용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괄호 앞에 띄어쓰기는 영어 뒤에는 띄어쓰고 국문 뒤에는 붙여 쓴다라는 룰을 외우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글쓰기와 다른 사람들의 글 읽기가 늘 재미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개발 1팀의 우주였습니다. 긴 시간 저에게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